세상은 우리에게 공감이 곧 선함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타인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아픔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 정의하며 경계심을 늦춥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공감 능력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더 정교하게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존재, 다크 엠패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그들은 왜 일반적인 악당보다 위험하며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포식자. 우리는 보통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떠올릴 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무표정이나 오만함에서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다크 엠패스는 다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악의 3대 요소인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높은 공감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외로운지, 어떤 칭찬에 가슴이 뛰는지, 어떤 상처에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당신의 편이 된 것처럼 다가와 당신의 무장해제를 유도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너무나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무기가 된 공감, 인지적 공감의 함정. 심리학에서 공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고통을 나누는 정서적 공감,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머리로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입니다. 다크 엠패스는 인지적 공감의 천재들입니다. 그들은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당신을 보고 당신이 현재의 슬픔이라는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때 어떤 위로를 건네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데이터처럼 분석합니다. 그들에게 공감은 타인과 연결되기 위한 끈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레이더이자 정밀 유도 미사일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척하며 당신의 비밀을 캐냅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포착해 그 틈새로 독을 주입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너를 이렇게 이해해주겠어? 라는 말로 당신을 고립시키고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너무 착해서 차마 의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의심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4가지 심리 전술. 다크 엠패스는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우아하고 세련된 방식을 택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적인 유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건드리는 농담을 던집니다. 당신이 불쾌해하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넌 참 피곤한 스타일이야라며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당신의 자존감을 난도질합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유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면 그들은 즉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당신을 순식간에 배은망덕한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세 번째는 러브밤과 철회의 반복입니다. 초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함으로 당신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완전히 중독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당신은 그 착했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가해자들과 달리 네가 틀렸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네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잘못 기억하나 봐. 걱정되네라며 따뜻한 목소리로 당신의 현실감을 무너뜨립니다. 왜 우리는 그들에게 열광하는가? 다크 엠패스는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들은 사교적이고 유능하며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다. 타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가장 좋은 사람, 혹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크 엠패스가 가진 가장 무서운 방어막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주변에 호소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사회적 평판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 그들은 안심하고 당신을 고립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들은 사냥감을 고를 때도 신중합니다. 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친절한 사람들, 즉 빛의 엠패스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들의 성정을 이용해 자신의 악의를 정당화하고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뱀파이어가 피를 갈구하듯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양분 삼아 자신의 자존감을 채웁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법. 만약 당신 주변에 지나치게 완벽하고 다정한 사람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와 대화하고 나면 기가 빨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의심해 보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논리보다 빠르게 위험을 감지합니다. 다크 엠패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공감의 거리두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과도한 친절이 당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관찰하십시오. 특히 당신의 약점을 공유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농담의 소재나 비난의 근거로 돌아온다면 즉시 감정적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려 할 때 당신의 감정을 믿으십시오. 내가 예민한가라는 의문이 들 때, 아니, 내 기분이 불쾌하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단절입니다. 다크 엠패스에게 논리적인 설명이나 진심 어린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설명을 다시 조종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는 회색 돌 전략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흥미로운 먹잇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소리 없이 다른 사냥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함의 가면을 쓴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악당보다 밝은 햇살 아래서 당신을 안아주며 등을 찌르는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공감은 아름다운 가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허용될 때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다정함을 소중히 여기되 그 다정함이 당신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차가운 이성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